김씨의 전기 기능사 도전기. 평생의 일터에서 물러나던 날,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던 날, 저는 제가 아주 자유로워질 줄만 알았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동료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회사를 나설 때만 해도 이제 원 없이 쉬어보자며 호기롭게 웃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첫 월요일 아침,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할 시간에 내복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세상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고 아이들은 출근한 적막한 집안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회에서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지독한 고독감을 말입니다.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돌리다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고 눈빛은 흐릿한 생기를 잃어가는 한 노인이 서 있더군요. 나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남은 30년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간일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이름 뒤에 붙던 부장, 본부장 같은 직함 다 떼어내고 내 몸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진짜 기술을 배워보자고 말입니다. 낯선 전기라는 세상에 발을 들이며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왜 하필 전기였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기는 우리 삶 어디에나 있고 기술만 있다면 나이 들어서도 쓰임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점에 가서 전기 기능사 수험서를 펼치자마자 저는 제 무모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책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호들과 복잡한 회로도가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루트니, 사인, 코사인 같은 수학 공식들이 저를 비웃듯 서 있더군요. 전압, 전류 같은 쉬운 단어들조차 공식 속에 들어가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 줄을 읽으면 다음 줄을 읽을 때 앞의 내용이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겐 당당하게 도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남들이 웃겠다는 자격지심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로 제 인생의 불이 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실 벽면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공식과 기호를 외웠습니다. 엉덩이로 버틴 인내의 시간. 필기 공부는 그야말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눈은 침침하고 목은 뻣뻣해졌지만 유튜브 강의를 수십 번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통째로 외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며칠이면 끝낼 분량을 저는 한 달 내내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합격입니다라는 파란 글자가 떴을 때 저는 시험장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보다, 첫 직장 취업 소식보다 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내 머리가 녹슬지 않았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제어판에 전선을 연결하고 배관을 구부리는 작업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잡아보는 와이어 스트리퍼와 전동 드릴 은손에 익지 않아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전선 색깔을 착각해 회로를 잘못 구성하거나 전선을 너무 짧게 잘라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기 학원에는 제 아들뻘 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1시간 만에 뚝딱 해치우는 작업을 저는 3시간이 걸려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나기 힘은 예전 같지 않아 나사를 조이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 무릎을 굽히고 작업하다 보면 일어설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한 번은 연습 중에 전선 끝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났는데 아픈 것보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3번의 낙방, 그리고 마지막 불꽃. 실기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전선 하나를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2번째는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2번째 불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모든 걸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나이 들어서 이만큼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스스로와 타협하려 했죠. 그런데 아내가 제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요즘 눈빛이 예전처럼 살아있어서 보기 좋아. 한 번만 더 해봐. 그 말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학원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드릴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3번째 실기 시험날, 제한 시간을 10분 남기고 감독관에게 작성 완료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에 차례대로 불이 들어오던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며칠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그 작은 자격증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무너졌던 제 자존감을 세워준 인생 복구권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초보 기사님으로 불리는 행복. 지금 저는 아파트 관리소의 시설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일에 비하면 월급은 턱없이 적고 때로는 지저분한 변기를 뚫거나 어두운 지하 배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사님, 전등이 안 들어와요 라고 다급하게 저를 부를 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들을 때 느끼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직함과 명예가 저를 증명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손때 묻은 공구 주머니와 작업복이 저를 증명해 줍니다. 땀 흘려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내일도 출근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
이것이 제가 60대에 찾은 진짜 행복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료 여러분, 혹은 은퇴를 앞두고 앞날이 캄캄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들지 몰라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근육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자라납니다. 전기 기능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목공이든 요리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무언가에 몰입해 보세요. 손가락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도 괜찮습니다. 그 더디고 서툰 과정 자체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제이막에도 환한 불이 들어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은 분명 더 잘 해내실 겁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